자, 국민 나이지. 큐 했어요. 내가 안 그래도 유튜브 한다니까 어떤 친구들이 막 세균들 안녕 이러면서 내 구독자 애칭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래. 바이러스들 안녕 막 이러면서 얘기하래. 그래서 내가 공헌 안 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들도 잘 안 보거든 사실.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좀 참고할 일이 생기는 경우 유튜브 들어가서 볼 텐데 그때 바이러스들 안녕 하면 여러분들 이제 웃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약간 구독자 명칭 바이러스라 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솔직히 나쁘잖아. 바이러스야 이러면 딱 좋다고? 뭐 어쨌든 마음에 드는 명칭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요. 알겠죠? 빨간머리 안녕 뭐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샹크스 아니고 빨간머리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런 거. 알겠죠? 자 이제 들어갈게요. 직선. 일단 잘 봐. 일단 첫 번째 숙 좀 보여줄게 다시. 우리 첫 번째 단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도형의 방정식. 일단 여기에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 있었던 거 기억나죠? 두 번째 집합명령, 그다음 세 번째 항수. 근데 그 큰 세 꼭지 중에 첫 번째 단원 중에 여기가 다시 소목차 4개로 분류된다고 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목차 4개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저번 시간에 여기 평면좌표에 관련된 소목차는 다 했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일단 두 번째가 직선, 세 번째가 원의 방정식, 네 번째가 이제 우리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관련된 것들 이제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전체 큰 1단원이 끝나 구성은. 그때 이제 두 번째 직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어디 하고 있는지 계속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것들이야. 일단 직선이 뭐예요? 뭘 직선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1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직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1차 함수를 기본적으로 써볼게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고 일단 1차 함수여야 되니까 당연히 최고차항 개수인 a는 0이면 안 되겠죠.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 그죠? 그 상태에서 내가 항상 중학교 2학년 때 내 수업 들었던 친구들 다 있을 텐데 여기 a가 무슨 자리? 무슨 자리라고 불렀었어요 그때? 기울기 자리. 여기 나와 있는 b가 무슨 자리? y절편 자리.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 식만 보고 있더라도 얘들아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두 개의 정보를 그냥 보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그런 직선이 있다고 쳐봐. 기울기 몇이라고? 2라고. y절편 몇이라고? 3이라고.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정보를 그냥 바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울기가 뭐고 y절편이 뭐고 할 때 그 기울기를 지금부터 다시 고등학교 버전으로 정의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근데 기울기는 사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다시피 무슨 축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 x축을 기준으로 직선 L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 뭐라고?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뭐로 나타낸 거야? 숫자로 나타낸 거야. 이게 기울기. 근데 기울기를 재려면 여러분들이 보통 무슨 삼각형을 통해서 그동안 얘기를 했었냐면 무슨 삼각형인지 기억나요? 기울기를 재려면 이 안에서 작은 뭘 만들었어?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너 이렇게 직각이라고 쓰고 내가 기울기가 혹시 뭔지 모르니까 이 기울어진 정도로 숫자로 나타내는 게 기울기라 했죠. 그래서 여기 m이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기울기 m은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미 배웠다시피 뭐분의 뭐로 정의를 했었냐면 일단 이게 어려운 표현 아니에요. x의 증가량을 이제부터는 이렇게 쓸 거야. 세모 x. 이거 이제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알겠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그 델타야. D. 알파벳 D의 D 디퍼런스 차이에 대한 얘기거든. x 값의 차이분의 y 값의 차이를 기울기 m으로 정의했었지. 이거 기억나요? 다 했던 거야. 델타 y 하면 기울기 m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x 값의 차이분의 y 값의 차이입니다 라고 정의했었다. 그게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그 첫 번째 내용 박스 거기에 써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다 배웠던 거고 아는 거야. 그래서 일단 선생님 여기는 x좌표의 차이라고 설명해 놨는데 거기는 x 값의 증가량이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x 값의 차이라는 건 어쨌든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서 이 차이의 값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고 숫자를 내는 게 좀 편하지. 여기가 2,7이라고 하면 x는 2에서 1을 뺀 1이 x값의 차이라는 거고, 그럼 반대로 x가 1 증가한 거 분해 라고 읽으면 된다고.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y는 5부터 7까지 증가했죠. 그럼 몇이 증가한가 정확하면 2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거지. 그게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y 값 7에서 더 높은 쪽에서 더 낮은 쪽을 빼는 거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7에서 5를 뺀다 해서 얘를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를 1,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기울기 정의에 따라서 1이랑 2를 각각 분모 분자에 배치시키면 2라는 답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기울기는 2였다라고 썼던 거야. 그거를 다시 한번 그냥 고등학교 버전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고등학교 버전인 것도 없죠. 그냥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 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근데 딱 한 가지, 그 밑에 나와 있는 네온박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냐면 단위원을, 나한테 지금 중3 수업을 여기 들은 친구 없죠? 중3 2학기. 네. 그지? 좋아요. 그러면 나 그 삼각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왜 삼각비를 생각할 수 있냐면 논리가 이래.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기울기를 구했지. 근데 여러분들 직각삼각하면 중학교 3학년 이제 막 올라왔잖아. 이제 고등학교 되는 거잖아. 중3 때 마지막에 그 뭘 배웠냐, 처음에 삼각비라고 해놓고 직각삼각형 속에서 길이들이 A, B, C라고 주어졌을 때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내가 PT 했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혹시 사인 세타 기억나요? 아, 10분의 10분의 C분의 10분의 B. B였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기억나요? C분의 A였죠? C분의 A. 탄젠트 세타 기억나? 2분의 A분의 B였지. 근데 잘 봐. 이 중에 이 세 개 중에 뭐에 주목을 할 거냐면 너 아니고 너 아니고 너.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식이 완벽하게 뭐를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이해되지 이거? 그래서 얘들아,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거기 써 있는 내용이야. 거기 네모박스. 기울기는 해놓고 탄젠트 세타라고 했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단원에서 잠깐 배우고 올라온 그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세 가지 삼각, 나중에 여기가 나중에 변수만 바뀌면 이런 것도 이제 삼각 함수로까지 발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배우려고가 아니야. 너는 고2 때 배우게 돼 있어. 교육과정상. 그래서 미리 중3 때부터 한번 담금질 해놓는 거고. 이해됐지? 근데 어쨌든 이 값만 변수로 변하면 삼각 함수가 될 텐데 그 삼각 함수에서도 그 탄젠트 값, 이 탄젠트 값이 기울기를 의미한다를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똑같이 직선 L이 있어. L의 방정식을 내가 줘볼게. Y는 3x 플러스 7이라고 만약 이런 직선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런 직선 속에다 탄젠트 이 값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몇이라고? 3.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왜? 얘가 기울기 자리 되면 탄젠트 세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기울기는 3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탄젠트 세타 한번 얘기 꺼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거 선생님 여기 나오는 게 뭐 x2-x1분의 y2-y1 이거 있는데 그건 뭡니까? 내가 지금 방금 뭐 했냐면 2,7, 1,5로 x1, y1, x2, y2를 싹 다 숫자로 바꿔놓은 것 뿐이야. 너희들 근데 여기 계산할 때 이미 자연스럽게 2에서 1을 빼서 1이라고 대답했던 거 맞죠? 이 길이 계산할 때 7에서 5 빼서 2라고 계산했던 거 맞지?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건 싹 다 했던 것을 그냥 문자로 정리해 놓은 것 뿐이다.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까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결국 기울기를 다시 배운 것까지 알겠는데 이 y좌표는 언제 배우나요? 이거 좀만 더 뒤에 배울 거고, 직선에 대한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보는 결정 조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얘기를 하려면 직선 방식을 조금 더 결정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직선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돼요. 어떤 두 가지 정보냐면 첫 번째, 잘 봐야 돼요. 이게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직선을 결정할 수가 있어. 혹은 두 번째, 두 점을 알아버리면 직선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은 무조건 얘 아니면 얘로 나뉘어.
선생님 거기 뭐 세 번째 뭐 y절편, x절편을 알 텐데요. 얘들아 절편도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세 번째 유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다 일로 편입시켜야 돼 오히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직선은 항상 뭐라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정보만 충분해도 직선을 싹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중에 두 번째 나온 게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지금 이거지? 한 점 알고 기울기 할 때. 그에 대한 유형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기울기는 m이고 m으로 준 거야. 한 점 x1, y1을 알 때 얘에 대한 직선의 방식 어떻게 세우니를 물어본다. 그러면 얘도 지금 숫자로 문자로 돼 있으니까 싹 다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숫자를 다 바꿔볼게. 중2 때 다 했던 거야, 얘들아. 얘들아 기울기가 2고 한 점 1,5를 지난대. 점 P점을 지난대.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2고 1,5 지나는 직선을 세울 수 있니? 하면 여러분 다 세울 수 있죠. 뭐예요? y는 2x 플러스 5 3. 3 이 맞죠? 얘들 이게 전혀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그 5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아마 여기 이게 y절편 0,5를 생각해서 5라고 그냥 바로 썼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그냥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 있네. 그러면 기울기가 2일 때니까 여기 기울기 자리라고 했으니까 2라고 그냥 바로 쓸 수 있지. 그 다음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점 1,5를 지나는 거잖아.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된 거잖아. x-1 그죠? 한 점 지나는 게 여기다 플러스 5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정리하니까 바로 일로 갔었는데, 내가 항상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암산하라고 가르쳤었어요. 여기 2x까지 써놓고 1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몇이 필요합니까? 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y는 2x 플러스 3이지. 근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정리된 수식으로 써야 되니까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으로 쓸 거라고. 잘 봐.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까지 써주고 x 대신 x1 그 다음에 y 대신 y-y1을 이항해서 y1만 붙여주면 이러한 수식이 돼요. 얘는 근데 별게 아닌 게, 여러분들 기울기 정의 다시 직각삼각형 만든다고 했고,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이 점을 x, y라고 해. 내가 모르는 어떤 점을 p점을 기울기 m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정의 좀 써보자. 이 길이 몇이에요 혹시? 되는 사람? 이 길이 몇이에요? 얘들아 이 길이 어떻게 구했다고? M 아니에요? 이거 뭐에서 뭘? 큰 걸 주장하고 x-x 했어. 다시 이 길이 몇이라고? 기울기 정의 어떻게 된다고? 분의 은 m입니다. 에서 분모를 여기다 곱해. 그 다음 y1을 넘겨. 기울기 정의로 증명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안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점 알고 기울기 알면 나 무조건 뭐 세울 수 있다라고 인식하면 된다고? 직선 세울 수 있다. 이게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예요. 두 점 알 때는 여기가 뭐로만 변하면 되냐면 x2, y2로만 변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은 거잖아. 두 점 알 때는 한 점을 대신 기울기를 준 거고 여기는 두 점만 딱 준 거잖아. 그럼 두 점 가지고 뭘 그동안 구했었어?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점을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m점을 x2랑 x1을 사용해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얘들아 x2에서 x1을 뺀 거 아닐까? y2에서 y1을 뺀 게 아닐까? 그러니까 m이 뭐라고? x2-x1분의 y2-y1 맞죠? 이게 기울기 맞지? 그거를 이 나머지 다 똑같은 거예요. 얘만 여기다 넣은 게 이게 함수식이에요. 되게 쉬워요. 해볼까? 다시 y는 m 대신 뭐 쓰라고? x2-x1분의 y2-y1 x-x1 그죠? 플러스 y1 이렇게 쓰는 게 이 함수식이야. 일단 지금 봐봐. x랑 y만 리얼한 변수들이고 나머지 x2, y2, y1
x1 이런 것들은 싹 다 숫자야. 근데 숫자를 아직 여러분들한테 안 줬으니까 이렇게 그냥 2, 1으로 구분만 해놓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막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지금 싹 다 숫자인데 원래 여러분들 눈에만 안 보이는 것뿐이. 다 나머지 문제 줄 땐 다 뭐로 등장할 거라고? 숫자로 등장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마저 얘기를 해봅시다. 예제 11번 볼게요. 점 1, -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이 직선의 방향을 구하셔. 일단 되게 이런 설명은 뭔가 되게 있어 보이지? 근데 문제 풀어봐? 아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런 내용을 계속 듣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정보만 딱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y 1, -2가 P점이라는 한 점이고 기울기는 3으로 줬네. 자 여기 봅시다. 같이 합시다. 기울기가 3을 줬으니까 그냥 y 보자마자 y는 3x라고. 근데 그 한 점 1, -1을 지나야 되지. 그럼 너 1을 대입하고도 너가 -2가 되게끔 여기 세팅해야 되지. 뭐 해야 돼? -5 답. 끝. 쉽죠? y는 3x-5가 답이에요. 자 예제 12번 볼게요. 예제 12번. 점 2,1 지나고 기울기가 0인 방정식을 구하셔. 점 2,2를 지나고 가려고. 고생했어. 얘들아 숙제 잘하고. 예. 수현이 갔어? 네. 잘 가. 정확히는 인사 나가는 거. 아니야. 들어가. 아니, 꼭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바빴어요? 자 보세요. 똑같다고. 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0. 한 점 2,1이라는 Q점을 줬다고 쳐볼게 이번에 한 점. 그 다음에 기울기는 0. 어떻게 쓰라고? y는 0x 2를 넣고도 2가 나와야 돼. 2를 넣고도 2가 나오려면 플러스 2. 근데 일단 y는 0x 플러스 좀 이상하지. 0x는 x가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다 0이죠. y는 그냥 2 라는 상수함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 참고로 알아둬야 돼 얘들아. 기울기 있잖아. 기울어진 정도라고 했잖아. 어디서부터 쟀을 때? x축으로부터 쟀을 때. x축으로부터 쟀을 때 기울어진 정도가 기울기라 했잖아. 그래서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했던 거고. 그 얘들아 그러면 x축으로부터 쟀을 때 그냥 x축이랑 평행한 이런 상수함수 y는 3 같은 이런 상수함수들은 기울기가 몇인 거야? 0인 거지. x축으로부터 쟀을 때 얘를 끌어올려봐. 그럼 x축이랑 y는 3이랑 어쨌든 다 똑같은 일직선이죠. 기울어진 정도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0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y는 3 같은 상수함수들은 기울기가 0이다를 명시하면 줘요. 이해됐지? 그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어. 혹시 그럼 x축이랑 평행한 거 말고 y축이랑 평행한 놈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안 궁금해요? 근데 안 궁금해요. 할 말 없거든? 근데 안 궁금해요 혹시? 궁금하죠? 얘는 기울기가 몇일까? 1? 90도? 아 사인 90도 얘기한 건가요? 그건 사인이잖아. 탄젠트 90도가 몇이야? 없다라고 되었지도 마. 일단 이건 기울기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선생님 무한대요 라고 얘기해도 완전히 꺾였잖아. 그죠? 기울기가 무한대 혹은 없다. 그래서 왜 탄젠트 90도를 없다라고 배운 거야? 왜 탄젠트 90도? 직각일 때 뭐? 기울기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네. 네. 이해됐어요. 질문이 아니라 이해됐다고? 네. 오케이. 그러면 얘랑 평행한 모든 직선들 다 뭐라고? 기울기가 없다. 얘랑 평행한 모든 직선들 싹 다 뭐라고? 기울기가 0이다. 이해돼 지금? 오케이. 근데 왜 기울기 없나? 기울어진 정도라니까. x축으로부터 재봐. 얘를 끌어올려봐. 기울어진 정도 서로 없지. 그러니까 0. 다 0.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기울기와 y절편. 얘들아 이런 거 케이스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수학은 자꾸 개념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 기울기랑 결국 y절편 줬다는 건 기울기랑 한 점 준 거 아닌가? 우린 이거 구하는 방법 알고 있죠? y절편을 주든 뭘 주든 우리 똑같이 하면 돼. 할 거 하면 돼. 그러니까 바로 예제 13번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그럼 여기다 좀 이렇게 더러워 보이는 곳을 지우고 한번 풀어볼게.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봐봐. 기울기가 -2고 정보 좀 적어볼게. y절편. 얘들아 y절편은 x절편가 몇인 거예요? 0. 그렇게 한 점 0,y를 주잖아. P점이라고 하면 하던 대로 기울기 -2 보자마자 y는 -2x
0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그럼 뒤에 마이너스 1. 최종적인 답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끝. 쉽죠? 할만하지? 선생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 이게 두 점이네요? 일단 참고로 이 두 점 앞에 서로 다르면 당연히 생각한 거 맞죠? 서로 같은 두 점을 줄 리가 없잖아. 그 한 점 준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을 굳이 한번 여러분들 적어놔줘. 개념 정리 같은 거 할 때는. 그래서 근데 말했잖아. 여기 있는 m 대신 x2-x1분의 y2-y1만 대체해 놓으면 그냥 이 수식이 바로 만들어진다. 아까 이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얘도 바로 볼 수 있겠지. 잘 봐.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예제 14번이에요. 예제 14번. 두 점 A가 1,마이고 B가 3,4를 지나는 직선이래. 그전엔 정보를 기울기 주고 한 점 줬다면 지금 기울기가 없죠. 근데 직선을 구하려면 무조건 기울기는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점으로 뭘 만드는 거라고? 기울기 준 정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한다면 되는데 3에서 1을 뺀 거 분해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게 기울기죠. 어떤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1에서 3 빼면 안 되나요? 돼요. 그 대신 잘 봐. 방향을 맞춰서 빼야 돼. 내가 A쪽에서 X1을 잡았다 이쪽 방향으로 뺐잖아? 그럼 Y도 이쪽 방향으로 빼야 돼. 이해됐지? 만약에 이 방향으로 뺐으면 Y도 이 방향으로 빼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예요. 빨간색 봐봐. 3에서 1 뺀 거 분해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얘는 계산해보면 2분의 6이죠. 3 나오지. 기울기가. 선생님 한번 다른 것도 해보세요. 1부터 3까지 뺀 거 보내. 마2에서 마4를 뺀 거죠. 그럼 얘는 마2분의 마6이니까 역시 기울기는 똑같이 3 나오지. 이거 우연이야 필연이야? 필연이에요 필연. 방향만 맞춰서 빼면 기울기는 무조건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 아무 데나 빼도 된다. 여러분 취향 차이. 그러니까 어쨌든 기울기는 3인 걸 구했죠. 결국에는 한 점, 두 점이 주어지더라도 얘로 결국 뭐 구했다고? 기울기는 3인 걸 구했다고. 선생님 그럼 기울기랑 한 점 있으면 구할 수 있다면서요. 두 점 중에 어떤 걸로 써도 돼요? 어떤 거 써야 돼요? 얘들아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그럼 기울기 3하고 A점으로 한번 직사형방식 만들어 볼게. Y는 3x까지 그대로 쓸 거지. 1 넣었을 때 마이가 나와야 되려면 여기 몇이 있어야 된다고? 마? 5. 선생님 B점으로도 해주세요. 잘 보세요. M이 똑같이 3이야. M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Y는 몇 x? 3x 해놓고 3 넣었을 때 4가 나오려면 몇이 나와야 돼? 마5. 똑같지 진짜. 그러니까 너네들 아무 점이나 잡고 직사형 방식 기울기 구한 다음 직사형 방식 세우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3 넣었어. 3 넣었을 때 3, 3, 9에서 네. 5를 빼야 4가 되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구 거죠? 그래서 예제 14번이라는 거고 선생님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X절편,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 혹시 외워야 되나요? 하는 문제도 있어요. 일단 X절편이든 Y절편이든 결국 몇 점 준 거야? 2점. 2점 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형을 자꾸 다분화시키는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차피 너한테 편입될 내용인데 그 중에 X절편, Y절편은 그 두 점 중에서 좀 특이하지. 왜? X절편은 뭐가 0이야? Y, Y 값이 0인 거고 Y절편은 X. X 값이 0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짝 특이하니까 이런 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라는 이러한 꼴은 외우고 싶은 친구들은 외워도 돼요.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해보자. X절편이 A래. 그러면 X절편이 A니까 A, 0을 한 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지. Y절편이 B래. 그럼 0, B를 한 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맞아요? 해보자. 우리가 알던 대로 두 점 나왔잖아. 기울기부터 구해야지. A분의 마 B 돼요? 기울기? A-0분의 0 빼기 B니까 A분의 마이너스 B죠? 네. 기울기 A분의 마 B고 한 점 A, 0, B로 하자. Y절편이니까 좀 편하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걸로 직선 세우면 Y는 기울기 뭐?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죠? 이때 B를 싹 다 나눠줘. 뭐라고? B를 싹 다 나눠줘. 양변에 B를 싹 다 나눠주면 B분의 Y는
a분의 마이너스 1x 플러스 1이죠. a분의 마이너스 1x를 넘겨줘. 그러면 뭐가 돼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요식이 증명되네.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외울 친구들은 외워도 된다고. 좀 더 빨리 풀고 편하게 풀고 싶으면. 근데 원칙은 어차피 a, 0, 0,b로 보면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되니까 굳이 안 외울 친구들은 안 외워도 돼요. 알겠죠? 결국 이 내용이다. 보자. x절편과 y절편이 각각 마이너스 2, 3인 직설방식 구하셔요. 한 번에 하면 되죠? 뭐라고? x절편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가 1이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놔두는 것도 물론 직선은 맞지만 y는 꼴로 정리하는 게 이 심신의 안정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 몇을 곱해주면 돼요? 3. 왜? 3분의 y에 이 3을 없애려고. 분모에 있는 3을 없애려고. 그러면 y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x는 3이고 y는 2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일단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자. 18쪽.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 방식. 이미 한번 아까 언급한 내용들이 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좀 가르쳐 주려고. 선생님, 그래서 아까 결국에 무슨 y는 삼각형 상수함수랑 이런 것들은 기울기가 0이라면서요. 이런 것들은 x축이 평행하다면서요.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줄게. y는 3과 x는 3. 이 두 가지의 직선을 비교해 보자고. y는 3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직선의 방식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의 방식, 즉 기울기도 있어야 되고 y절편도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냐면 x에 대한 일차항 자체가 없죠. 이 식 자체 봐봐. y는 3이라는 식 자체는 일차항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지. 왜 없는 거야, 얘들아? x 값이 없는 이유가 뭐야? x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그 말 뜻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x가 0일 때도 y는 뭐여야 된다고? 3이어야 된다고. x가 1이어도 y는 뭐여야 된다고? 3. x가 2여도 3. 3이어도 3. 마이너스 1이어도 3. 더 촘촘하게 해볼까? 2분의 1이어도 3. 2분의 3이어도 3.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x 값에 상관없이 y는 무조건 무슨 값을 가져야 되니까? 3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애들 싹 이으니까 이게 뭐야? y는 3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도 직선이야. y는 3.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 봐. x축을 기준으로 끌어올리면 얘 기울기 몇이라고 봐야 돼? 0. 그렇지. 그러니까 y는 k꼴. 여기 이제 3이라고 안 하고 k라고 일반적인 숫자가 막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기울기는 항상 몇이라고? 0인 거라고. 그럼 얘를 설명할 방법은 x축에 평행한 직선. 이해돼요? x축에 평행한 직선. 그게 y는 k꼴 직선들이니까. 혹시 k는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찍힌 건 알겠죠? 오케이. 그게 y는 3이고 x는 3 봐봐. x는 3. x는 3에는 얘도 선생님 x는 3에는 특이하게 이번엔 뭐가 없어? 이 식 자체 기울기. y라는 문자 자체가 아예 없잖아. 역시 왜 없다고? 중요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요? 잘 봐. 중요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y 값에 상관없이 x는 무조건 몇이어야 된다고? 3이어야 된다고. 선생님 y가 0일 때 그럼 x는 몇이에요? 3. y가 1일 땐 x는 몇이에요? 3. y가 2로 올라오면 x는 3. 마이너스 1일 때는 3. 계속 3. 얘도 역시 더 촘촘하게 하면 이 느낌 되는 거 돼요? 그러니까 얘가 x는 3이라는 직선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x축을 기준으로 기울기 재지. 완벽하게 90도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x는 3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기울기가 없고 얘는 굳이 구태여도 표현하자면 무슨 축에 평행해? y축에 평행하죠? y축에 평행하잖아. x는 k꼴의 직선들은 무조건 y에 다 y축에 평행하겠네. 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좋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다 거기 나온 내용들이에요.
얘들아 예제 16번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한번 읽어보자. y절편이 5이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아 얘들아 x축에 평행해야 돼. x축에 평행한 건 x축에 평행하니까 이런 y는 k꼴 상수함수겠네. y는 k꼴이지. 근데 거기서 몇 콤마 몇 셀이네. y절편이 5래지. y절편 뭐야?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얘가 값이 5라는 뜻이죠. 그럼 y는 몇인 거야? 5. 그래서 y는 5가 답이에요. 이해됐죠? 17번 보세요. 바로 17번. x절편이 마3이고 y축이 평행. y축은 얘야. y축이 평행하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러한 꼴의 직선들이라고 그랬지. 빨간색 꼴. 근데 걔는 x절편이 마3이래. 아 여기가 마3. 그럼 x는 마3이라는 직선이겠구나 하고 끝내면 됩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아 이것도 역시. 기울기 없는 거예요. 빨간색은. 파란색은 기울기가 0인 거고.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직사의 방정식 일반형 보겠습니다. 잠시만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